안녕하세요.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 용어인데요. 이 미관지구하고 보존지구, 이게 아직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토지이용계 확인서 보면 있어요. 그건 왜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거는 이제 토기서를 하겠습니다. 이거 토기서 이거는 예전에 지정되었으니까 안 바뀐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미관주가 보존주가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에서는 사라졌지만 조례에서는 아직 안 사라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조례에서는 아직도 안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계에서는 토지연계약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정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관지구,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혼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구에 대해서 부칙으로 개정돼 있었습니다. 언제? 2018년 이제 2007년 개정돼서 이때부터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6년 좀 됐네요. 오래됐죠? 그 전에 시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3조 이전 빼고 3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행 전 이영 시행령이죠. 시행 전에 종전에 이건 이 남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 경관 지구는 특화 경관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수변 경관 지구는 이걸로 법상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행 시행 전에 쭉 되어 있고 미관 지구는 이행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시행일이 2018년 4월 19일이니까 1년이 되는 날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19일이죠. 그럼 다음 날이니까 2019년 4월 20일 되겠네요. 2019년 4월 20일 되겠죠. 다음 날이니까 이때부터는 미관지구가 아니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가 이렇게 중심지지 미관지구랑 일반 미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 실전에서는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특화 경관지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는 것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그래서 이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뭡니까? 이제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시행 전에.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가 없어진 거예요. 최저 고도지구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최저 고도지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이제 바뀐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정도 이 최고 고도지구가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존지구도 바뀌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행 전에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그러니까 이런 보존지구였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가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시행 전에 시행된 시설 보호지구는 이렇게 시설 보호지구가 있거든요. 여기 시설 보호지구가 보존지구 말고 시설 보호지구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한 겁니다. 이렇게 공용 항만 이쪽으로 중요한 시설물 학교 시설 보호지구도 특정 시설된 거죠. 이렇게 실행된 겁니다. 이렇게 봤고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최고 고도지구도 없어지고 보존지구도 없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이상하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직 쓰던데요. 쓰고 있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왜 그런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보면 왜 그런지 볼게요. 용도 지정. 국토부 장관, 희도지사, 대주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개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건 이제 도시관리개혁으로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죠. 규칙, 조례,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이렇게 구분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 우리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이 중요한 거니까 경관지구는 이렇게 구분한다. 고도지구는
없죠. 중간에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 조성, 그래서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 그 최저는 없어졌습니다.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지구죠. 그러니까 예전에 최고 고도지구가 고도지구로 바뀐 거죠. 이렇게 요걸 하나 봤고요. 방화지구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방제지구, 위험, 보호지구, 보존지구가 없어졌어요. 보존지구, 문화재 이런 거 보존지구가 없어졌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렇게 보존지구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요번에 개정이 또 되네요. 이렇게 뭐라고 됐냐면 2024년 5월 17일 날 시행되거든요. 개정이.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문화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가유산법, 기본법 3조에 따라 국가유산은 이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이면 전부 이제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취락지구. 취락지구 나오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에 있죠? 안에 개발 제한 구역은 집단 취약지구죠. 요건 집단 취약지구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자연 취약지구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개발 진흥지구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대통령 정하는 지구. 이렇게 이거는 이제는 뭐라고 됩니까? 조례로서 도시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번 3번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한 각호의 용도지구를 군 관리계획적으로 다시 세분화해 더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시도지사, 국토장관 빠졌네요.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에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 호의 용도지구 외, 그렇죠?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대량을 준 거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아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구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은 없어도 조례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이거 의외로 미관지구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는 미관지구는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합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때 당시에는 혼란이라면 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투자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해석을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거를 또 찾아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토계서에는 아직도 미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유한강세. 근데 이걸 법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게 미관지구.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봐야 돼요. 조례. 미관지구는 법에는 없어지니까 조례를 보고서 담당자한테 이게 뭐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없다고 해서 이게 오늘 해당이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이 없죠. 그러니까 미관지구 토계서 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토지용에서 미관지구가 있으니까 우리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관지가 없어진 게 이것도 없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다. 죽은 지구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관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조례는 아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담당자, 그러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 보통 환경이라든지 뭐 건축 여러 가지 있겠죠. 담당을 통해서 미관지구가 왜 미관지구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호지구도 마찬가지죠. 보호지구 아직도 최저 고도지구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최저 아직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최저 여기까지는 이상을 지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3층이다. 3층은 최저 고도지구다. 3층 이상을 지으라는 거죠. 최고 고도지구는 3층이다. 그러면
최고는 3층까지만 지으라는 거죠. 사실 최저 고도주가 더, 요 대량이 더 큰 거죠. 사실 이거 무한정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없앤 것 같아요. 차라리 최고 고도주를 정해서 밑으로는 전부 다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심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미관지구, 보전지구가 있으면, 법에서 없으니까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서 그냥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게 있으면은 지구가 생소해. 지역적으로 마찬가지죠. 구역이라든지 생소한 거 있으면 꼭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도지구, 여기서 미관지구하고 보존지구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뭡니까? 결국은 제가 정리하려면 법으로는 삭제됐지만은 조례로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쵸? 조례 살아있을 수 있다. 그게 그죠? 언젠가는 조례에서 다 조례에서 이제 없어질 날 있겠죠. 다 이제 건축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없어질 날 있겠죠. 그러니까 조례는 아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조례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용도지구에 미관지구, 보전지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